자, 오늘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관계로 여러분들 수업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연합평가 보고 집에서 꼭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0쪽입니다. 90쪽을 좀 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개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할게요. 핵심 개념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한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무엇으로 중력만의 힘으로 낙하하는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중력만의 힘으로 낙하하는 이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속력이 일정하게 뭐한다? 빨라진다 라고 얘기했죠.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예요? 중력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다 라고 했고요. 자, 얼마나 빨라집니까? 라고 했을 때 몇 초? 그렇죠. 9.8 m/s씩 빨라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통상적으로 g라고 표현하고요. 급값이 9.8 m/s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다라고 한 게 자유낙하 운동이었고, 오늘 배우게 될 것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90쪽에 있는 탐구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쪽에 해보기, 자료 해석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먼저 같이 좀 읽어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은 어떤 운동을 할까? 자, 여기 높은 곳에 있는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떤 운동을 할까? 라고 하면서 그림은 책상 끝에 공을 수평으로 밀었을 때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 다섯 번째 위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이나 두 번째 위치에서 세 번째 위치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겹쳐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직각 삼각자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의 공 위치를 아래 빈칸 A에 그려 놓아보자. 즉 직각자를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다가 그려 놓고 또 여기 쭉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려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수평 방향의 공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해석해봐라 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각삼각자를 이용하여 연직 방향, 지면과 몇 도가 되게 90도가 되는 연직 방향의 공의 위치를 왼쪽 빈칸 B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PPT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그려볼게요. A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랬을 때 A에다 그린 공의 운동을 보면 일단은 직선상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다?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네 번째 위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두 번째 위치에서 세 번째 위치로 가는 시간은 언제나 뭐하다? 같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를 가지고 이 이동 거리를 측정해봐도 이동 거리도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냐면 시간에 따라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동거리로 물체의 운동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속력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A 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이 그림을 보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의 크기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다. 즉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의 운동을 A 면 위에다가 쭉 열거했을 때 A면에서의 운동은 등속 운동인데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같을 등자죠. 등속 운동하는데 하나 더 붙이자면 등속 무슨 운동한다? 직선 운동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하나 더 한번 상기해 볼까요? 힘이라는 녀석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게 되면 물체는 모양이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거나 또는 그렇습니다.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이 물체의 운동을 A면 위에다가 해석해 봤더니 모양도 안 변했지요. 속력도 안 변했어요. 등속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녀석의 수평 방향의 운동을 분석해 봤더니 수평 방향의 운동은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핵심이죠. 힘을 받지 뭐한 운동? 않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공은 어떤 운동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평 방향으로 옮겨 그린 공의 간격이 뭐하다? 일정하므로 공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간에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은. 즉 다시 말해서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둘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직각삼각자를 이용하여 연직 방향의 공 위치를 왼쪽 빈칸 B에 옮겨보자 라고 했어요. 결과만 한번 볼게요.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결과가 그려져요. 자,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막 거의 겹쳐져서 그려지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이동거리가 점점 확연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요. 요 위치와 위치 사이에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언제나 뭐하다?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다. 시간은 일정한데 이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즉 속력은 시간분의 뭐라고 그랬죠?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공과 같은 경우에는 공과 공 사이의 시간 간격은 같다. 일정하다. 그런데 뭐가 이동거리가 점점 늘어나요. 즉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뭐해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속력이 더해지고 있다. 더할 가짜를 써서 이와 같은 운동을 가속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운동. 누구 때문에 가속되는 거예요? 힘 때문에. 어떤 힘? 중력 때문에. 즉 연직으로 떨어지는 공에 있어서는 중력이 작용해서 점점 빨리 떨어지는 이런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연직 방향으로는. 이때 힘 때문에 가속되지요. 이때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했고요. 얼마나 빨라진다라고 했죠? 매초 9.8m/s씩 빨라진다.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했고 9.8m/s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비스듬히 던져진 이 공의 운동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석해 봤더니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여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해석 좀 해볼까요? 연직 방향으로 공은 어떤 운동을 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연직 방향으로 옮겨 그린 공의 간격은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공의 간격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은 연직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 그런데 일정하게 증가한다. 같을 등자를 써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중력으로 설명해 보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중력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 중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자,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운동을 합한 결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다음과 같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와 같은 운동을 포물선 운동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라고 정리해주고 있다고요? 포물선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91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했고, 이 포물선 운동은 어떤 결과?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과 수평 방향의 등속 운동이 합해진 결과 이와 같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붉은색 화살표로 그려놓은 게 중력의 크기와 방향인데요. 크기와 방향이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와 화살표 머리로 되어 있는데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일정하게 중력이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고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다 하였습니다. 이 두 운동이 뭐해져? 합쳐져. 물체는 무슨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포물선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고력 키우기 문제 91페이지 중간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산꼭대기가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높은 산을 상상하고 있다. 대기권은 지상으로부터 약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대포가 이렇게 있네요. 자, 대포를 여기서 쏘게 되면 지구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이 포탄이 그렇죠. 다음과 같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포탄의 속력을 높이면 포물선의 궤적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고요. 충분히 속력이 빠르다면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포탄은 지구 궤도를 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빨라야 이렇게 궤도를 돌 수 있냐면 초당 7.91km 정도의 속력이 나와야 이런 정도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이렇게 올릴 때 이 인공위성의 속력이 이 속력보다 작게 되면
궤도를 돌지 못하고 지면으로 낙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속도를 제1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참고로 1초에 11.2km 정도를 달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 이상으로 달리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달에 가거나 화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제2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자, 지구는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의 인력권 안에 있죠. 이런 우주선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태양의 인력을 벗어나서 태양계 바깥으로 가려면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나요? 그걸 제3 우주속도라고 하고 16.7km, 1초에 16.7km 이상을 달려야 태양의 인력을 끊고 태양계 바깥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고력 키우기 정답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대포를 쏘면 그 속도에 따라 낙하거리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속도가 충분히 크면 좀 전에도 얘기했죠. 초당 몇 킬로미터? 7.91km. 이 정도 속도가 되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궤도상을 운동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걸 제1 우주속도라고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위성의 궤도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좀 나오네요. 보통 1년이나 2년 주기로 약간의 조정을 통해 일정한 궤도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어서 장소에 따라 중력이 달라 인공위성 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고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유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죠. 이 중력 때문에 무슨 운동한다고요? 포물선 운동.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창의융합.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뭐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데요.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포물선 운동하는데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포물선 운동 안 하겠죠.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던진 방향 그대로 무슨 운동할 거다? 등속, 직선, 운동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표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날아갈 것이다.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들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페이지 90쪽, 91쪽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평가 해야 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되겠고요. 실험평가는 92쪽, 93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평가의 방법이 좀 다른데요. 그 평가 방법과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패들렛에다가 굉장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실험평가 안내부터 해서요. 자세히 있는데요. 실험평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요. 액션샷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라는 그림 도구 이런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액션샷은 iOS 계열의 프로그램에서밖에 안 돌아가요. 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조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조장은 실험평가를 위하여 5개 조를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각의 조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친구가 포함되게 조를 짜서 여기 패들렛에다가 조편성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우리가 미리 할 수 없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로 찍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액션샷이라는 이 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스티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학습을 하지 않으면 평가 당일에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넉줄시와 관련해서 잘 모르는 친구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넉줄시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합평가가 없었으면 대면 수업을 진행했을 텐데요. 대면 수업을 진행해서 못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글 클래스룸 초대 코드하고요. 온라인 수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로스쿨에다가 선생님이 알림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리로스쿨 꼭 가입하시고요. 알림 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서 이 패들렛에 들어오는 방법이라든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 방법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